댕댕이들 잘들 지내셨나요? 저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제가 20대가 되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특히 작년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열풍이 진짜 대단했잖아요.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넣어둔 돈이 무려 19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몇 년 전부터 B2, 빚내서 투자한다,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 또 동학개미 같은 그런 신조어가 생긴 게 이러한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거겠죠. 청년 세대가 그러니까 돈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들은 자산을 부풀리고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 돈이라는 게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보고 그래 나는 그래도 돈이라도 좀 갖고 있지라는 게 어떤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막연함, 막막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1시간도 일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서는 이게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진 시대인 거예요. 이 금리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만 했어도 예적금 들면 그런 데서 생기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모으고 또 부풀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또 물가는 진짜 막 미친 듯이 쏟아오르는데 그 물가가 오른 속도를 내가 막 땀 흘려가지고 막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머리로 일해서 번 돈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같은 청년 세대들이 단기간에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어찌 보면 좀 살기 위해서 택한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청년들의 금융인식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청년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자산 증식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약 45%로 1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돈을 모으거나 혹은 이걸 더 불리거나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돈을 강제적으로 묶어놔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및 적금이 있겠고요. 또 현재 있는 돈을 좀 불려서 내가 이걸 좀 열심히 굴려봐야겠다 하는 그런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펀드와 같은 투자가 있겠죠. 이 외에도 청약이라던가 부동산 그리고 주가 연계, 증권과 같은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 제 친구들도 진짜 주식이나 비트코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세요? 네. 저도 안 하긴 하는데 아직 조금 겁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제 친구들도 너무 이런 주식, 비트코인 진짜 많이 하고 막 인스타 스토리에 애들 막 야 올라간다 떡상한다 이러면서 막 캡처해서 올라오고 특히 그런 우리 같은 20, 30대가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막 되게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만 너무 안 하고 있나? 나만 뒤처지고 있나? 나는 너무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이런 걸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만 뒤쳐져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점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상위권에는 우리 같은 젊은 층을 공략한 금융이라던가 재테크 서적이 되게 많이 랭크되어 있고요. 또 나만 빼고 모두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공포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질문 있는데 혹시 DJ 지혜님이 따로 하고 있는 재테크가 있으실까요? 저는 재테크라고 할 만한 돈도 없긴 한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청년희망적금, 최근에 얘기한 거기도 한데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청약을 들고 있어요. 딱 그 두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되게 안정적인 방법이고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방법이죠.
저는 사실 불릴 수 있을 만한 돈이 일단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도 딱히 안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불리거나 돈을 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내가 좀 소비하는 습관 같은 거를 좀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이런 경제나 재테크 이런 금융 관련 지식이 잘 없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좀 돈을 불린다기보다는 그냥 이 돈을 뭔가 차곡차곡 내가 좀 소비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는데 요즘 주택 청약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택 청약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주택 청약이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들고 있는 건데 주택 청약이 내가 나중에 집을 살 거면 이제 집 사기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이제 매월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추첨을 통해서 그 통장에 돈을 꾸준히 오래 모아둔 사람을 뽑기를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주택 청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주택 청약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뭐 자식 명의로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쭉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20살 되고 이제 본인이 든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게 국민주택이냐 혹은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요.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 가입을 하고 또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기나 청약인데 또 과열된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24개월 이상 또 24회 이상 납입으로 기준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요.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당연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게 최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빡 넣었어 한 번에. 근데 그 100만 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넣어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90만 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주택청약을 가입할 거라면 그냥 달에 10만 원 정도로만 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요. 가입 기간과 또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점제라는 게 있고 추첨제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이 든 거긴 한데 이 금융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학자금 대출 저희 받을 수 있잖아 대학생들은.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막 끌어당겨서 나 투자 좀 하면 돈 좀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끌어간 학자금 대출로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그냥 막 손실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1,000만 원을 빌려놓고서 1,000만 원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손해가 나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입는 게 사실 되게 쉬워요. 이런 주식이나 뭐 혹은 코인 같은 투자가 되게 위험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뭐 국영수는 배우고 도덕은 배워도 금융과 관련된 교육을 제가 들어본 적은 정말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지니지 못한 채로 투자를 하고 또 막대한 손실을 얻게 되는 게 우리 같은 이제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또 이제 대학에 와서도 경제나 금융교육 같은 걸 좀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날 이런 금융이나 재테크 관련 지식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앞으로는 좀 바뀌는 교육에 반영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또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순둥이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